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 위로 도장이 무겁게 내리찍히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수연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서둘러 닦아내고는 묵묵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전 시어머니의 악랄한 비웃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어디 이 집에 뿌리 내리고 살 줄 알았나 보지. 순진하긴. 길바닥에 나 앉아봐야 분수라는 걸 알지.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꼴사나온 남편은 배가 불룩한 내연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수연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수연의 눈물이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법원 정문이 닫히는 순간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와 그 뒤를 따르는 경호 차량들이 이미 그녀를 공손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오후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밟았던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에 빠져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평일 오전에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수연이 그 집에서 묻어버린 청춘의 나날들처럼 말이죠.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서류 뭉치 위로 쾅 하고 내리찍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한 결혼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수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종소리였습니다. 다 끝났으면 뭘 꾸물거려. 어디서 불쌍한 척 연기해서 위자료라도 한 푼 더 뜯어낼 셈이야? 전 시어머니 박 여사의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대기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서 촌스럽게 번진 붉은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비죽거리고 있었죠. 그 총알 같은 시선은 곧장 수연에게 밝혔습니다. 박 여사 옆에는 한때 수연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 강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화려한 원피스 아래로 제법 불러온 배를 감추지 않은 내연녀 김유라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죠.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해서 단 한 톨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나를 놓아주는 게 당신 자신을 놓아주는 길이야. 우린 처음부터 사는 세계가 달랐어. 유라 씨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임신했고, 당신처럼 아이도 못 낳는 여자는 자리를 비켜주는 게 당연하잖아. 민혁은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불륜과 배신이 자연의 섭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수연은 속눈썹 아래에서 들끓는 불꽃 같은 분노를 감추기 위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건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비웃음을 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의 인생은 남편을 잘 만나야 결정된다고들 하지만 아무도 썩은 패를 골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럴 땐 스스로 딜러가 되어 판을 뒤집는 수밖에. 3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로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 여자의 아름다움과 믿음을 갉아먹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집살이의 기억이 찢어진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 새벽, 수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아야 했습니다. 박 여사가 사먹는 곰탕은 조미료 맛만 나고 더럽다며 타박했기 때문이죠. 남편 민혁이 세탁기에 돌리면 옷이 망가진다고 두려워했기에 그의 비싼 옷들을 밤새 손으로 빨아야 했던 밤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화려한 약속들을 거절하며 기름 냄새, 벤주방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달아빠진 앞치마를 두른 채 그저 평화와 가정이라는 두 글자를 얻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선량함과 인내는 그들 눈에 그저 기댈 곳 없는 고아의 비굴함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부부의 침대에서 뒹구는 것을 목격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내연녀가 만삭의 배를 하고 거실로 당당히 쳐들어왔던 그날이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며느리 편을 들기는커녕 상간녀에게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며 살갑게 굴더니 돌아서서는 수연의 얼굴에 대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씨 없는 암탉은 울지도 못한다더니 너처럼 애도 못 낳는 여자를 3년이나 걷어준 것만으로도 네 집안 3대가 복을 받은 줄 알아라.
3년 그녀의 청춘을 바친 대가는 상간녀의 정체 모를 아이보다 가벼운 종이 한 장이었고 한때 아내라 불렀던 사람의 비웃음보다도 하찮았습니다. 빨리 서명이나 해. 시간 끌어서 뭘 어쩌자는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수연의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재산분할 합의서 한 장을 테이블 위로 휙 던졌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날카로운 곡선을 그렸죠. 합의서에는 민혁과 그의 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3층짜리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수연이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그것이 민혁의 혼전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벽돌 한 장, 가구 하나하나까지 모두 민혁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수연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몰래 메꿔 넣은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이 집에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빈손으로 꺼져. 밥그릇 하나라도 들고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박 여사는 마치 전리품을 챙긴 승리자처럼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라 역시 배를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죠.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금맥과 멋진 남편, 그리고 으리으리한 집을 손에 넣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몰락을 기다리는 세계의 증오 어린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자의 가장 큰 잔인함은 정이 식는 것이 아니다. 정이 식은 후에도 여자의 청춘 밑바닥에 남은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긁어가려는 것이다. 좋아요. 저 썩어 빠진 둥지를 그토록 원한다면 기꺼이 두 손으로 바치겠어요. 그들은 영원히 모를 테니까요. 수연의 이름으로 된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은 이미 그녀가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신나서 차지하려는 그 집은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더미 폭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수연은 합의서의 날카로운 서명을 단호하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도 마저 서명했죠. 모든 것을 마친 그녀는 서류 뭉치를 민혁 쪽으로 밀어놓고 티슈를 뽑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 손끝을 가볍게 닦았습니다. 끝났어요. 행복한 신혼 보내시길. 수연의 목소리는 흐느낌 하나 없이 눈물 한 방울 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방을 든 채 당당하게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박 여사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와 남편의 안도의 한숨소리가 법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음껏 웃으라고 하세요. 오늘 흘린 눈물은 죽어버린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들을 그들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보내는 세례식과 같았으니까. 법원의 차가운 철문을 나서자 아침 공기가 수연의 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끝났다.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렸다. 수연이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는 순간 방금 전까지 순하고 인내심 강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숨막힐 듯 날카롭고 위험 있는 시선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는 바로 그 순간 오너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최고급 번호판을 단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녀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던 4대의 벤츠 G63 역시 일제히 멈췄고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 10명이 군대처럼 절도 있는 대형으로 내렸습니다. 경호팀장이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뒤쪽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할 검은 우산을 펼치는 동시에 롤스로이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더 골든 크라운 카지노는 회장님의 지시대로 VVIP 고객을 맞이할 공식 개장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몇만 원짜리 낡은 가죽 가방을 경호원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가죽으로 덮인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값비싼 샴페인 한 잔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죠. 여자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어던지는 순간은 바로 자존심이라는 황후의 예복을 입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연은 와인잔을 눈높이로 들어 올리며 위험하면서도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오후 전시댁 식구들이 손을 잡고 그녀의 영역에 발을 들였을 때 가장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고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질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본부로 수연이 명령하자 롤스로이스는 옅은 안개를 헤치며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사라지는 법원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지만 적을 영원히 굴복시킬 가장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은 가로수가 늘어선 대로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과거의 시끄럽고 추악한 소음과 함께 법원은 등 뒤로 멀어졌죠.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차 안은 고요했고 오직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와 최고급 샴페인 잔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고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낡고 해진 고무줄을 머리에서 단호하게 풀어냈습니다. 해방된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그녀의 갸냘프지만 당당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죠.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약지에 끼워진 색이 바랜 가짜 금도금 결혼 반지를 빼내 팔걸이 옆에 내장된 작은 쓰레기통에 망설임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끝.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 목소리 작은 고아의 모든 잔재는 아침에 이혼 서류와 함께 공식적으로 장사지내졌습니다. 방금 전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난 그 여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및 카지노 제국의 주인이자 유일한 상속녀 이수연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3년 전 집안의 막대한 재산만을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염증을 느낀 수연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가면을 쓴 채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돈이라는 갑옷을 벗어 던져야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죠. 그리고 민혁을 만났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다정함, 아플 때 끓여주던 죽 한 그릇, 그리고 힘들게 사업을 일구던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맹세들은 재벌가 아가씨의 방어막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연은 한 여자로서의 모든 진심을 다해 가정이라는 것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익명의 인맥을 동원해 민혁의 작은 회사의 계약을 몰아주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척하며 그의 빚을 갚아주기도 했죠. 심지어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의 날마다 이어지는 비난과 경멸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여자가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은 짓은 자신의 왕관을 숨기고 스스로를 하찮게 만들면서 왕이 될 자격도 없는 남자의 머리에 그것을 씌워주는 것이다.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감사를 불러오지 않았고 그저 탐욕이라는 괴물을 키웠을 뿐입니다. 민혁은 그녀를 쓸모없는 기생충으로 여겼고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공짜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청춘을 남김없이 빨아먹고는 김유라라는 새로운 금맥을 찾자마자 잔인하게 그녀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회장님, 앞 좌석에서 그룹의 총괄 이사이자 수석 비서인 최진욱 실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며 수연의 회상을 끊었습니다. 칸막이의 틈새로 최 실장은 얇은 태블릿 PC를 공손하게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정보팀에 지시하신 대로 그 남자 강민혁의 재정 변동 내역과 김유라라는 여자의 신상에 대한 모든 조사 자료입니다. 수연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빛나는 화면 위로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평온했던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어처구니 없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상세한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전 남편은 단순히 비열한 불륜남일 뿐만 아니라 처참할 정도로 어리석은 멍청이였습니다. 수연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아주었던 모든 돈과 그가 다른 자산을 몰래 담보로 빼돌린 돈까지 전부 은비토수 신도시라는 이름의 유령 부동산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령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재벌가 딸 행세를 하며
그의 귀에 꿀을 붓던 중개인이 바로 김유라였죠. 수연의 손가락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채업자들의 붉은 도장이 빼곡히 찍힌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민혁이 머리 위에 떠받들며 인생을 바꿔줄 재벌 가아가씨라고 자랑하던 내연녀 김유라는 사실 불법 도박장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상습 도박꾼이자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민혁을 덫에 빠뜨려 그가 죽기 살기로 재산을 긁어모아 자신의 빚을 갚게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10년 조강지처를 벌이고 재앙 덩어리를 끌어안다니. 박정한 남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끝없는 탐욕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법이지.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그러나 눈부신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희열이 온몸의 세포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민혁은 가난한 아내를 쫓아내고 상류사회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맹독을 품은 유리 조각을 끌어안기 위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내던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이 빈털터리가 된 채 내연녀의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분명 얼어붙고 말 겁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니 지난 3년간의 모든 인내가 한순간에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내를 무력하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탐욕스러운 자들을 올가매는 가장 조용하고 견고한 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 실장, 수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위엄있고 강철 같았죠. 김유라가 우리 협력사의 불법 카지노 시스템에 진 빚이 얼마나 되지? 네, 회장님.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55억 원입니다. 현재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맹렬히 추적 중입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서 사기친 돈으로 임시방편으로 맡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최 실장이 명료하게 보고했습니다. 좋아. 수연은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치명적인 계획으로 가득 찬 눈을 빛냈습니다. 그들은 방금 나를 속여 집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했으니 오늘 분명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겠지. 그 모자는 원래 도박을 좋아하고 저 여자의 유령 프로젝트 덕분에 자신들이 재벌이라도 된 줄 착각하고 있을 테니 뭘 해야 할지 알겠지? 최 실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더 골든 크라운의 익명 플래티넘 VIP 초대권을 그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허영심, 그리고 김유라의 부추김이 더해진다면 오늘 오후 분명 창문 밖으로 돈을 내던지러 올 겁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진한 술의 향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복수의 맛처럼 달콤하게. 나를 위해 VIP 1번 방을 준비해. 모든 감시 카메라가 순간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나는 그들이 환상에 빠져드는 모습부터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밀어넣는 장면까지 전부 지켜보고 싶어. 그들이 이 카지노에서 나와 마주했을 때 그 일가족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질지 기대되는군. 차는 여전히 부드럽게 질주하며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중심 타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검은 창문 뒤에서 수연은 더 이상 잿빛 아침에 수동적이고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발톱을 날카롭게 갈고 너무 일찍 패를 까보인 배신자들의 인생이라는 도박판에서 마지막 심판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진짜 어둠이 그 썩어빠진 가족 위에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더 골든 크라운의 최상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마치 작은 황궁처럼 눈부시고 호화로웠습니다. 천장에서부터 길게 늘어뜨려진 바카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권력의 빛을 쏟아내며 통 대리석 바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곳에서는 10명의 최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들이 수연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으로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 얼굴에 선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매만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수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아침에 입었던 낡은 셔츠와 값싼 바지는 방구석에 무자비하게 던져졌습니다. 대신 그녀는 파리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된 짙은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오랫동안 기름 냄새 밴 앞치마 아래 숨겨왔던 그녀의 당당한 곡선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죠. 섬세한 화장은 여왕의 날카롭고 위험 있는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수백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녀의 희고 가느다란 목에 걸어주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수연은 일어나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당당한 걸음으로 대형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연약함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여자의 가장 달콤한 복수는 소리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가 눈이 멀고 뼈저리게 후회할 만큼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비난을 묵묵히 견디던 며느리도 버림받은 희미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조원 때 제국의 여왕 이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 권력의 정점에서 화려한 부활을 만끽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때 수연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던 3층짜리 집에서 한편이 저속한 총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전 시어머니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꼬고 의기양양하게 떨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맥주캔, 닭뼈, 그리고 아무렇게나 흩어진 지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부부의 연을 끊어버린 남자, 강민혁은 갓 인쇄된 돈 냄새가 나는 두툼한 돈다발을 신나게 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이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급히 빌린 3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등기부등본이 이미 수연의 손에 의해 오래전에 은행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힌 것이 곧 은행에 압류될 휴지 조각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 머리 쓰는 것 좀 보세요. 완전 신의 한 수 아니에요? 그 재수 없는 여편네를 쫓아내자마자 우리 집이 이렇게 확 피잖아요. 민혁은 손가락에 침을 뱉어가며 매끄럽게 돈을 세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죠. 사채업자 사장님이 서류 보더니 바로 대출해 주더라고요. 이 3억 원에 저축한 돈까지 합쳐서 유라 씨의 은비토수 신도시 프로젝트에 전부 투자할 겁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도 재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거라고요. 가짜 임신부 행세를 하는 내연녀 유라는 옆에 요염하게 앉아 박 여사에게 맥주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킥킥 웃으며 여우 같은 눈으로 테이블 위의 돈다발을 마치 피 냄새를 맡은 거머리처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한 잔 더 하세요. 우리 민혁 씨가 결단력 있게 그 가난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를 쫓아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라는 승리의 술에 취한 늙은 여인의 귀에 꿀을 발랐습니다. 그 여자 같은 사람은 평생 살아도 지금 우리 가족처럼 상류사회에 발도 못 들여놓을 거예요. 어머니. 박 여사는 허벅지를 탁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그 역병 같은 년을 쫓아내니 속이 다 후련하다. 오늘은 우리 집안이 크게 축하해야지. 부자답게 돈 좀 팍팍 써야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고급 배달업체 유니폼을 입은 한 청년이 빛나는 황금 리본이 달린 검은 벨벳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더 골든 크라운 카지노의 상징인 황금 연꽃 로고가 밝힌 반짝이는 플래티넘 VIP 카드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호화로운 돈이 있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곳의 카드였죠. 유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니 손뼉을 치며 기뻐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민혁 씨, 어머니, 이거 더 골든 크라운의 VVIP 고객을 위한 특별 초대권이에요. 분명 제 상류층 지인 중 한 분이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있는 걸 알고 선물로 보냈나 봐요. 이 카드 계정에는 엄청난 액수의 무료 칩이 들어있어서 재벌들만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재벌과 공짜 돈이라는 말에 박 여사의 눈이 어둠 속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녀 몸에 잠재되어 있던 도박꾼의 피가 즉시 끓어올랐습니다. 민혁 역시 권력의 상징인 세 장의 카드를 보며 흥분해 손을 떨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선물이 왜 하필 자신들이 사채를 쓴 돈다발을 끌어안고 있을 때 도착했는지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오늘 오후에 우리 거기 가서 구경 한번 할까요? 유라가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혹으로 가득했죠. 이 3억 원 가지고 가서 VIP 룸에서 품격 있게 몇 판 해보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운이 따르고 있는데. 민혁 씨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전에 자본금을 2배, 3배로 불릴 수도 있잖아요. 부자들은 다 카지노에서 돈을 더 번대요, 어머니. 그 치명적인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허영심까지 더해져 남편과 어머니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빌린 사채 3억 원을 전부 가방에 쓸어 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택시를 타고 도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더 골든 크라운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중앙 통제실에서 수연은 가죽 안락 의자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벽이 있었고 카지노의 모든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4번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암호화된 무전기를 통해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먹잇감이 덫에 들어왔습니다. 3명 모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현재 2층 VIP 구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철천 지원수 3명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는 거만한 걸음걸이로 금박 입힌 조각상들을 곁눈질하며 걸었습니다. 민혁은 3억 원의 사채가 든 서류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여전히 아는 체하며 목을 빼고 있었죠. 유라는 옆에서 계속 배를 쓰다듬으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화려함 속에서 그들의 촌스럽고 어색한 모습은 수연에게 한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연은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돌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파멸의 징조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카지노 최고 관리자들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을 골드 VIP 룸으로 안내해 가장 비싼 술을 대접하고 딜러에게는 손을 좀 풀라고 전해. 처음 30분 동안은 계속 이기게 해줘. 눈이 멀어 집으로 돌아갈 길도 잊어버릴 정도로 이기게 하라고.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을 구름 위까지 끌어올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끔찍할 테니 나는 제로를 알리는 벨이 울렸을 때 그들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지 보고 싶으니까. 사냥 게임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눈이 먼 시공쥐들은 스스로 출구 없는 황금 덫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더 골든 크라운의 화려한 네온 불빛이 도시의 어둠을 가르며 하늘을 찌를 듯한 엔터테인먼트 타워를 거대한 보석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민혁, 박 여사, 유라 3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화려함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로비 앞에는 슈퍼카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스쳐 지나가며 남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죠. 초보 유층의 지상낙원 한가운데 서자 박 여사의 값싼 광택 실크 옷과 민혁의 가짜 명품 벨트는 유난히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손에 들린 플래티넘 VIP 카드는 그들의 머릿속에 극도의 권력이라는 환각을 주입했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하던 중 한 직원이 실수로 박 여사의 어깨를 살짝 스쳤습니다. 즉시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라리며 로비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너 눈 없어? 내가 입은 이 옷이 내년 1년치 월급보다 비싼 건 알아? 내가 VIP 손님인 거 몰라서 감히 길을 막고 부딪혀? 직원은 매뉴얼대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여
갓 가난에서 벗어난 자들의 눈에는 그 겸손함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아첨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민혁은 거들먹거리며 헛기침을 하고는 직원에게 거만한 눈빛을 던진 후 3억 원의 사채가 든 서류 가방을 꼭 껴안고 가슴을 쫙 펴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저속한 행동과 거만한 표정이 감시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서 수연이 경멸적인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가장 눈멀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지 않은 돈 앞에서 느끼는 스스로의 위대함에 대한 환각입니다. 지배인의 특별 호의를 받으며 24K 순금으로 장식된 눈부신 골드 VIP 룸에 들어서자 세 사람은 거의 기쁨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최고급 와인이 잔에 넘치도록 따라졌고 쿠바산 시가가 준비되었으며 그들 앞에는 재벌들의 생사를 건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최첨단 전자 룰렛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비싼 와인을 물처럼 들이켜고는 테이블을 치며 딜러를 재촉했습니다. 어이, 이거나 빨리 돌려봐. 오늘 우리 집이 이 카지노를 통째로 털어버릴 거니까. 가장 높은 층에 앉아있는 여왕의 지시에 따라 딜러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룰렛의 회전을 느슨하게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판, 민혁은 조심스럽게 5천만 원을 빨간색에 걸었습니다. 작은 공이 춤을 추다가 얌전히 빨간색 칸에 떨어졌습니다. 승리. 두 번째 판, 그는 과감하게 1억 원을 걸었고 또 이겼습니다. 불과 30분도 안 돼요. 사채로 빌린 3억 원의 자본금은 민혁 앞에 산처럼 쌓인 칩 더미, 즉 15억 원 이상의 가치로 불어났습니다. VIP 룸의 분위기는 광란에 휩싸였습니다. 민혁의 이마에는 땀이 뻘뻘 흘렀지만 그의 눈은 흥분으로 충혈되어 번뜩였죠. 박 여사는 허벅지를 치며 입이 찢어져라 웃었고 계속해서 값비싼 칩 더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오늘 아침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 재수없는 년을 쫓아내니까 우리 집 운수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잖아. 민혁은 도박의 광기에 취해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유라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유라 씨, 당신은 정말 나의 행운의 여신이야. 이 15억으로 우리 당신의 신도시 프로젝트에 전부 투자하고 다음 달에는 바로 빌라 사고 슈퍼카도 뽑자고. 유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가식적으로 웃었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는 55억 원이라는 사채빚에 비하면 15억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악마 같은 탐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빚을 빨리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이 그녀의 가짜 배를 갈라 그녀를 수백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요. 유라의 손이 민혁의 팔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힘을 주고 몸을 기울여 도박에 취한 남자의 입술에 독한 술잔을 가져다 댔습니다. 자기야, 15억이 지금 자기 수준에 가당키나 해? 자기는 지금 운이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 자기 손이 닿는 곳마다 돈이 터져 나오는데 한 판만 더 해, 자기. 20배짜리 슈퍼베팅 한 판이면 300억이야.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아들이 나중에 물려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어? 유라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타락한 남자의 환상을 부풀렸습니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300억. 평생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는 앞에 칩더미를 보고 다시 박 여사의 격려 가득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부자들은 원래 크게 걸어서 크게 먹는 거야. 지금 운이 따르는데 뭐가 무서워. 전부 걸어. 엄마 말 들어. 박 여사는 술과 탐욕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VIP 룸의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20배 슈퍼 베팅을 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20억 원이어야 했습니다. 민혁은 5억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민혁 씨,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여자한테서 뺏어온 집문서 있잖아요. 그거 빨리 담보로 잡아요. 이 카지노에는 VIP를 위한 담보 대출 서비스가 있어서 순식간에 해결될 거예요. 후과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것이 비바람을 막아줄 유일한 집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민혁은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붉은색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로 쾅 내리쳤습니다. 딜러는 보안 카메라 너머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10억 원어치의 칩이 민혁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복수의 정점은 즉각적인 박탈이 아니라 적에게 밀랍으로 된 날개를 달아주고 태양을 향해 날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감시실에 앉아있던 수연은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가득 찼으니 고기를 거두어라. 내 전 재산 25억, 전부 빨간색 7번에 20배로 건다. 민혁은 목이 쉴 정도로 소리치며 칩더미 전부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고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와 유라 역시 숨을 죽인 채 룰렛 휠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배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딜러의 목소리는 사신의 판결처럼 차갑고 무감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아로 만든 하얀 공이 튕겨나가고 휠이 맹렬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이 칸막이에 부딪히는 타다닥 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한 VIP 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3명의 탐욕스러운 자들의 심장은 공이 구르는 매 순간마다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또 느려졌습니다. 공은 빨간색 7번 칸을 스쳐 지나가고 한 칸 더 미끄러지더니 마침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칸에 얌전히 안착했습니다. 땡! 결과를 알리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카지노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달콤하지만 잔혹한 여성의 전자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과는 녹색제로 하우스가 모든 베팅 금액을 가져갑니다. 고객의 잔액은 0원입니다. 1초, 2초, 3초가 흘렀습니다. VIP 룸은 땀방울 하나가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혁의 가족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놓쳤습니다. 잔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얼굴은 젖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은 2걸음 뒤로 물러서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귀가 먹먹해지며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죠. 25억 원, 사채로 빌린 돈과 가족의 유일한 집까지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라 역시 경악하며 뒤로 물러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죽음이 자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변명을 늘어놓기도 전에 VIP 룸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식적인 미소를 짓던 직원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험악한 표정의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 8명이 들어와 룰렛 테이블을 안팎으로 둘러쌌습니다. 화려하고 허황된 분위기는 순식간에 죽음과 절망의 냄새로 대체되었습니다. 게임은 끝났고 이제 빚진 자들이 진짜 채권자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사기야, 이 기계가 고장났어. 내 돈 돌려내. 내 집문서 돌려내라고. 박 여사의 찢어지는 비명이 골드 VIP 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돈을 뿌리며 거들먹거리던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악독한 시어머니는 이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뒹굴며 두 손으로 바닥을 쿵쿵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뒤범벅되어 두껍게 바른 화장을 전부 흘러내리게 했죠. 그녀는 자신이 초부유층의 세계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채 마치 시장에서 생선 장수와 싸울 때처럼 추하게 떼를 썼습니다. 비열한 남편 강민혁은 여전히 땅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10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피가 벨 정도였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천근의 바위에 짓눌린 듯했죠. 25억 원. 수십 번을 다시 태어나 사기를 쳐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에게 살인적인 이자로 집을 담보 잡혔고 이제 모든 것이 한 번의 룰렛 회전으로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매니저, 여기 최고 책임자 나오라고 해. 당신들 속임수로 VIP 고객 돈을 뜯어냈어. 소송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서 이 카지노 문 닫게 만들 거라고.
민혁은 마지막 남은 헛된 자존심을 지키려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딜러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비열함의 바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악행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상황 탓으로 돌리며 발버둥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교활한 내연녀 유라는 유일하게 위험의 냄새를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얼굴이 알려진 상습 채무자였죠. 이런 곳의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카지노는 절대 틀리지 않으며 카지노의 빚진 자는 돈을 전부 갚지 않으면 살아서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유라는 슬금슬금 창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어리석은 모자를 버리고 도망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세 걸음 물러서자 거대한 경호원 2명이 문을 가로막고 턱을 까딱이며 그녀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VIP 룸의 공기는 순식간에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재채기 한 번에도 긴장이 폭발할 것 같았죠. 손님. 카지노 매니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종이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모든 보안 카메라에 손님께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베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의 담보주택 가치는 10억 원이므로 현재 저희 카지노에 15억 원의 빚을 지고 계십니다. 규정에 따라 즉시 상환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한 조치라는 말에 민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여사는 울음을 그치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매니저의 발치로 기어가 그의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제가 빌게요. 사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빚을 밀어주시거나 집문서라도 돌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저희는 속았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매니저의 어깨에 있는 무전기에서 삐삐 하는 암호화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즉시 박 여사의 다리를 뿌리치고 꼿꼿이 섰습니다. 그의 태도는 극도로 공손해졌죠. 그의 반응에 따라 방 안의 모든 경호원들이 일제히 차려 자세로 서서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정교하게 조각된 참나무 문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공간이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늑대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아도 들개떼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최고 권력의 고요함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죠.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하는 뾰족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여유로웠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압박감을 품고 세 사람의 고막을 때리며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거대한 참나무 문이 양옆으로 천천히 열리며 로비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황금빛 조명이 막 나타난 인물을 비췄습니다. 문지방의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여인은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녀는 맹독을 품은 붉은 장미처럼 짙은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높게 트인 스커트 사이로 길고 당당한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목에 걸린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샹들리에 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걸음마다 톰 포드의 농염하고 고급스러운 그리고 강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향수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민혁 일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 여사는 탁한 눈을 부릅뜨고 방금 전 애원했던 그 사장님의 얼굴을 똑똑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었고 동공이 최대한 확장되었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배를 감싸 안고 룰렛 테이블 가장자리에 등이 부딪힐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둠이 더 이상 그 여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을 때 골드 VIP 룸의 시간은 영원히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수연이었습니다. 아침에 헝클어진 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빈손으로 묵묵히 법원을 떠나던 그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호화로운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생사 여탈권을 쥔 신흥 재벌이자 그들이 진 15억 빚의 진짜 주인, 이수연 회장이었습니다.
경악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아쳤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뇌가 눈앞의 광경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날카롭게 욕설을 퍼붓던 박 여사의 입은 이제 떡 벌어진 채 두턱이 딱딱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가장 큰 대가는 착한 아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여자에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수연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완벽하고 눈부신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수천 개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차가웠습니다. 경호팀장이 공손하게 붉은 벨벳 의자를 방 중앙으로 끌어왔습니다. 수연은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턱을 살짝 괜 채 바닥에 기고 있는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를 조롱하며 희희낙낙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모든 공포 어린 시선이 수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을 들어 약지의 에메랄드 반지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달콤했지만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는 파괴적인 살상력을 지니고 있었죠. 어머니, 그리고 민혁 씨, 안녕하세요. 어떤 따귀는 눈에 불꽃을 튀게 하진 않지만 상대의 영혼과 존엄을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합니다. 한때 다정했던 인사가 이제는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극도의 조롱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쫓아내시더니 오후에는 서둘러 전 재산의 집문서까지 들고 와 제 사업장에 바치러 오셨네요. 전 시댁 식구들의 이런 극진한 환대는 제가 감히 받기 어렵군요. 수연의 말은 무자비한 망치처럼 그들의 마지막 남은 환상의 껍데기를 박살냈습니다. 민혁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은 감당하기 너무 벅찼죠. 그는 어렴풋이 비극의 전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VIP 초대권, 연이어 이기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룰렛판, 모든 것이 그가 경멸했던 여자가 완벽하게 짜놓은 함정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오만함, 결코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을 계급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어리석음에 이끌려 수연이 옥좌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18층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골드 VIP룸의 공기는 이제 꽁꽁 얼어붙어 바닥에 엎드린 자들의 거친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숨막혔습니다. 수연의 가벼운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비열한 남편의 고막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민혁은 입을 떡 벌린 채 턱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는 눈앞의 환영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눈을 깜박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전히 수연, 그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적이고 인내심 강했던 눈빛은 벌레떼를 내려다보는 여왕의 날카롭고 위험 있는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죠. 수연 씨, 당신이야? 어떻게 당신이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민혁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죠. 그는 뒤로 기어가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을 오한에 걸린 듯 떨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푼돈 계산에만 익숙했던 그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충격이었죠. 아침에 수연의 얼굴에 대고 거만하게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붓던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제 두 눈이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비싼 벨벳 카펫을 긁으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내 며느리가 카지노 회장이라고? 환각이야. 귀신이 장난치는 거야. 현실이 너무나도 강한 충격으로 다가오자 그녀는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울지도 평소처럼 떼를 쓰며 소리치지도 못했죠. 인생의 가장 아픈 따귀는 적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가벗기는 적나라한 진실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그들은 수연을 이혼시키고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고 축하하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던 화려한 목적지가 사실은 자신들이 버린 여자가 직접 짜놓은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모자가 충격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교활한 상간녀유라는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질투, 분노, 그리고 빚더미에 안게 될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끌어내린 여자가 옥좌에 앉아 자신을 반쯤 감은 눈으로 내려다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덫을 놨어? 이 엑스아, 어디서 신흉내를 내고 있어? 넌 그냥 근본도 없는 고아일 뿐이잖아. 유라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연약하고 가녀린 척하는 가면을 벗어던진 그녀는 불룩한 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당당한 얼굴을 손톱으로 핥혀버릴 기세였죠. 하지만 그녀의 손톱이 수연의 드레스 자락에 닿기도 전에 쾅! 두 명의 거구 경호원이 단호한 동작으로 유라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차가운 룰렛 테이블 위로 내리눌렀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두꺼운 화장을 한 얼굴이 유리 표면에 짓눌려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드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라를 보는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기색조차 없었고 오직 극도의 연민과 경멸만이 담겨 있었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훔쳐간 자는 종종 자신이 승리자라고 착각한다. 그 전리품이 사실은 사형 선고서였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 말이 맞아. 내가 덫을 놨어. 하지만 너희에게 끝없는 탐욕이 없었다면, 도박으로 인생을 바꾸려는 헛된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 덫이 어떻게 작동했겠어?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독을 품은 목소리였죠. 그녀는 턱짓으로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최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 실장은 앞으로 나와 두꺼운 서류 파일을 민혁의 바로 앞에 던졌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강민혁 씨, 남자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내연녀에게 갈 때는 적어도 금은보화라도 얻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이 데려온 그 재벌가 아가씨, 당신에게 은비토수 신도시 프로젝트를 그려주며 전 재산을 쏟아붓게 한 그 여자가 실제로는 어떤 쓰레기인지 똑똑히 보세요. 수연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만 개의 바늘처럼 공황에 빠진 남자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기어가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종이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동공이 찢어질 듯이 커지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 사채업계의 내부 수배 전단. 채무자 김유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55억 원. 두 번째 서류, 위조된 진단서. 유라의 뱃속 아이는 사실 그녀가 순진한 남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위장한 정교한 실리콘 보형물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사기 및 횡령 사건 기록. 은비토수 신도시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라가 민혁의 전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도박에 탕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민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경호원들에게 짓눌려 있는 유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리적인 지진이 탐욕스러운 남자의 모든 자존심과 희망의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했죠. 어떤 이들은 평생 화려함을 좇느라 자신이 방금값을 매길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돈 묻은 유리 조각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3년 동안 자신을 조용히 뒷받침해준 진짜 재벌, 수연을 버리고 상습 사기꾼이자 빚쟁이를 집으로 들인 것입니다. 네가 날 속였어? 유라, 임신도, 프로젝트도 전부 가짜였어? 민혁은 짐승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내는 것 같은 탁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즉시 다른 경호원에게 발로 차여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자 가식적인 가면이 무자비하게 찢겨나간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았어요.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널 살려? 내 이 거지 같은 목숨으로 널 살리라고? 민혁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연신찌었습니다. 그는 방금 유일한 집을 담보로 3억 원의 사채를 빌려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연에게 15억 원의 카지노 빚을 지게 되었죠. 유라에게 사기당한 돈까지 합치면 그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것입니다. 수연은 배신자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총극을 차갑게 감상했습니다. 돈으로 상류층의 옷을 살 수는 있지만 배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천박한 근본까지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한때 자신을 버렸던 남편이 이제 주인 일은 들개처럼 비굴하고 초라해진 모습을 보며 수연은 연민도 남은 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혈관 속에서 희열이 끓어올라 지난 3년간 묵묵히 견뎌왔던 상처를 채웠습니다. 어때요? 이 연극. 우리의 이혼을 축하하기에 충분히 인상적인가요? 전 남편. 수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기어와 경호원의 바지를 붙잡고 수연의 시선을 갈구했습니다. VIP 룸의 분위기는 화려한 환상에서 잔혹한 현실의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냥꾼과 먹잇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제 여왕이 자신의 선량함을 짓밟았던 자들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골드 VIP 룸의 공기는 마치 수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의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을 통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운명을 결정짓는 칼날 소리 같았죠. 게임의 주인이 된 수연은 아침까지만 해도 오만의 정점에 서 있던 자들의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을 조용히 눈에 담았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제 값비싼 양털 카펫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법원에서 수연에게 욕설을 퍼붓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기어가 주름진 손을 떨며 수연의 붉은 실크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착한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눈이 멀었어. 박 여사는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화장 위로 흘러내렸죠.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정을 나눈 사이 아니니 나랑 민혁이 좀 불쌍히 여겨다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니. 그 이혼 서류는 내가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제발 내 사장님한테 말해서 이 늙은이 목숨 좀 살려주고 그 15억 빚 좀 없애달라고 해다오. 응? 인간의 뻔뻔함은 특히 생존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끝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박 여사의 손을 피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극도의 경멸이 스쳤습니다. 그 시선은 탐욕스러운 늙은 여인의 고막을 꿰뚫는 창과 같았죠. 정이라고요? 수연은 그 단어를 비웃음 가득한 음조로 길게 느리며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정은 제가 밤새운 가족의 빨래를 하며 시중 들었던 밤들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 내연녀를 보호하기 위해 제 얼굴에 대고 씨 없는 암탉이라고 퍼부었던 그 악담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수연은 몸을 숙여 공포에 질린 박 여사의 흐릿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인간으로 대한 적도 없으면서 감히 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마세요. 여자의 인내는 당신들이 잘 나갈 때 마음대로 짓밟고 어려울 때 주워들어 비굴한 눈물을 닦는 걸레가 아니에요. 뼈를 때리는 일침에 박 여사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카펫에 머리를 밟고 공포와 굴욕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편 비열한 남편 민혁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충혈된 멍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그럼 이 모든 게 네가 판 함정이었어?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내가 집을 잃는 걸 보고만 있었단 말이야?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는 카지노에 울려 퍼졌지만 민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몸을 꼿꼿이 펴고 팔짱을 꼈습니다. 진짜 여왕의 위엄이 뿜어져 나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강민혁 씨. 내가 그 배신으로 가득 찬 썩어빠진 둥지를 차지하려고 이럴 만큼 한가해 보여요? 수연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천년된 얼음처럼 차가웠죠.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집의 소유권을 모두 차지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사실은 내가 일부러 물러나서 당신이 신나게 그것을 빼앗도록 내버려 둔 거야. 왜냐하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집문서는 이미 1년 전 당신이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은행에 담보로 잡혔거든. 예상치 못한 폭로는 VIP룸 한가운데서 터진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민혁은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당신들이 신나서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집을 모두 당신들 명의로 돌렸을 때 당신들은 그 막대한 빚까지 어리석게 떠안게 된 거야.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당신은 그 은행에 압류되기 직전인 집문서로 사채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다는 거지. 내일 은행에서 집을 압류하러 오면 사채업자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때 그들은 3억만 요구하지 않을 걸. 아마 당신의 뼈와 살을 발라내서 빚을 갚으라고 하겠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의 민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폐에서 공기를 모두 빼앗아간 것 같았죠.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며 쓸모없는 아내를 착취하고 쫓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수연의 게임 속에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것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그의 가족 전체의 끝없는 탐욕이 그 독 묻은 낚싯바늘을 스스로 삼킨 것입니다. 이 악독한 년. 그동안 룰렛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내연녀 유라가 욕설을 퍼부으며 절망 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수연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조용히 고갯짓했고 충성스러운 비서는 두툼한 채무 확인서 두 부를 민혁과 박 여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두 분께서 방금 더 골든 크라운에서 이르신 15억 원의 채무 확인서입니다. 최 실장은 냉정하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은 공평하십니다. 게임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여기에 서명하시고 상속권, 차량, 그리고 몸에 지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십시오. 민혁은 채무 확인서를 마치 사망 진단서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뒷걸음질 치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서명 안 해. 15억 원이라니. 내가 어디서 15억을 구해. 이건 사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한다고? 수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나는 즉시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내연녀의 모든 사기 혐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길 거예요. 잊지 마요. 당신은 그 유령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그녀에게 돈을 건네준 사람이야. 법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한 공범이라고.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혁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쇠목과 같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주 작은 탈출구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지옥으로 향했죠. 서명하면 평생 빚더미에 앉아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그는 수갑을 차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그리고 극도의 절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기절한 듯 울며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비굴함이 담긴 눈물이 떨어져 빚을 확인하는 서명 위로 번졌습니다. 날카로운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순간 영원한 족쇄가 배신한 남자의 인생을 공식적으로 올감했습니다.
수연은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무정했죠. 연극은 막을 내렸고 악당들은 마침내 인과응보라는 사형대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민혁의 비뚤어진 서명이 채무 확인서에 떨어지며 한 비열한 남자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극도로 떨리는 손가락에서 펜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민혁은 붉은 핏줄이 선눈으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돌려 유라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교활한 내연녀는 이제 경호원들에게서 풀려나 비틀거리며 일어나 흐트러진 가짜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카지노빚 15억, 사채 3억, 은행에 압류될 유일한 집.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이 이 사기꾼 여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폭발하며 민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불태웠습니다. 그가 꿈꾸던 미래의 재벌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민혁은 미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같은 년, 네가 날 속였어. 내 돈 돌려내, 내 인생 돌려내라고. 민혁은 유라의 화려한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고는 두꺼운 화장을 한 그녀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유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공황과 막다른 길에 몰리자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뾰족한 손톱을 세워 민혁의 얼굴을 핥혀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VIP룸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뒹굴며 가장 저속하고 더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몸싸움 중에 유라의 얇은 원피스가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눈앞에 우스꽝스럽고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임신한 배를 위장하던 두꺼운 실리콘 보형물이 끈이 풀려 툭 소리를 내며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값싼 사기극. 그녀가 민혁의 가족을 조종하기 위해 벌인 서투른 연극이었을 뿐입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금지옥엽 같던 손자가 무생물 고무덩어리가 되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두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모든 희망, 인생 역전에 대한 모든 꿈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웃음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연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추악함에 더럽혀지지 않으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나 증오의 기색조차 없었고 오직 극도의 경멸과 혐오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열한 남편과 상간녀가 썩은 뼈다귀를 두고 싸우는 들개처럼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인내와 굴욕이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적을 직접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짜 먹잇감을 빼앗아 탐욕의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자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혁은 지칠 때까지 유라를 때렸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서서 피 묻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고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를 때려 죽인다 해도 막대한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채무 확인서에 서명했고 사채업자들이 밖에서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유일한 구명줄은 이제 아침에 버렸던 바로 그 아내였습니다. 절망적인 거머리가 마지막 생명줄에 매달리듯 민혁은 피투성이 무릎으로 수연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눈물을 흘리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씬 거야.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렸어. 아침에 이혼 서류에 서명한 건 엄마가 부추겨서 그런 거야. 엄마가 네가 애를 못 낳는다고 구박해서 그래서 널 쫓아내라고 강요했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 수연아. 난 아직 널 사랑해. 제발 3년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이 빚만 용서해줘. 평생 네 노예가 되어서라도 갚을게.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감싸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잔인하고 비겁한 말을 듣고 박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혁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공황과 절망으로 가득 찼죠.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편들었던 아들이 자신의 비겁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생모의 얼굴에 먹칠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VIP룸은 순식간에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팔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애원하며 올려다보는 민혁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보다 더 비열한 위선은 없었습니다. 최악의 남자는 잘 나갈 때 가슴을 치며 왕 노릇을 하다가 어려울 때가 되면 비겁하게 모든 죄를 곁에 있던 여자들에게 떠넘기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수연은 옅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옥 한가운데 핀 피아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피땀 어린 돈으로 내 연녀를 먹여 살렸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빈손으로 길바닥에 내쫓았고, 당신의 그 사랑은 너무 싸구려에 악취가 나서 다시 만지는 이 차라리 개에게 던져주는 게 낫겠어. 그녀는 단호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과거에 썩어빠진 잔재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녀 주변의 공기는 해방감과 절대적인 권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린 쓰레기는 다시 죽지 않아. 수연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넓은 방에 울려 퍼지며 민혁의 마지막 남은 처참한 희망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네, 그 하찮은 목숨이나 잘 챙겨서 빚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이나 상대해. 당신들의 인생은 이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수연은 돌아섰습니다. 짙은 붉은색 실크 드레스 자락이 당당하게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손짓하자 충성스러운 비서, 최 실장은 즉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옷의 경호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쓰레기들 전부 치워 회장님의 바닥을 더럽히지 않도록. 최 실장은 무감정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즉시 거구의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민혁의 목덜미를 닭처럼 잡아챘고 충격으로 기절한 박 여사를 질질 끌었으며 유라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잡고 대리석 바닥 위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울고 소리치고 욕하고 애원했지만 모든 소리는 카지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에 묻혀버렸습니다. 세 명의 비참한 인간들은 화려한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초부유층 손님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더 골든 크라운의 회전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도시의 하늘에서는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들의 초라한 얼굴을 때리며 값싼 화장과 거만한 허세를 씻어냈습니다. 민혁은 진흙탕에 넘어져 빗물에 흠뻑 젖은 15억 원 채무 확인서를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카지노의 화려한 유리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그들을 가장 잔혹한 징벌의 차가운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다. 도시의 초여름 소나기가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더 골든 크라운의 웅장한 대리석 계단 앞에서 구르고 있는 세 개의 초라한 그림자를 날카롭게 후려쳤습니다. 카지노 간판에 화려한 네온 불빛이 탁한 웅덩이에 비쳐 헛된 꿈을 꾸다 산산조각난 자들의 처참함을 끝없이 반사하고 있었죠. 민혁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열 손가락으로 흠뻑 젖어 너덜너덜해진 15억 채무 확인서를 꽉 움켜쥐었죠.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입을 벌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와 눈물의 짠맛이 섞인 비릿한 빗물을 삼켰습니다. 아침에 그가 그토록 빠르게 서명했던 이혼 서류만큼이나 오늘 밤 그가 서명한 사형 선고서, 즉 채무 확인서는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성을 쌓은 자는 결국 진실의 파편에 가슴이 꿰뚫리는 법이다. 그는 진흙탕에 뛰어들기 위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흙탕이 서서히 그를 삼키고 있었죠. 그 옆에서는 가짜 배가 찢겨나간 내연녀 유라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화려한 화장이 씻겨나가자 전문 사기꾼의 창백하고 생기 없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공황 상태는 곧 거머리에 비천한 생존 본능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배가 침몰했다는 것을, 아니, 심연의 바닥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유라의 날카로운 시선이 문득 민혁의 왼쪽 손목에 멈췄습니다. 롤렉스 다이아몬드 시계가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작년에 수연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몰래 사주었던 값비싼 시계. 지금 그의 몸에 남은 유일한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유라는 달려들어 뾰족한 손톱으로 민혁의 살을 핥히며 미친 듯이 시계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돌려줘. 이 미친 엑스아. 민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치며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애교 부리던 연약한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먹은 남자의 얼굴을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민혁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 얼굴을 감싸주고 손을 놓았습니다. 멍청하면 죽어야지. 별 수 있나. 너처럼 가난하고 무능한 놈을 내가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 이 시계는 내가 몇 달 동안 너 시중 들어준 대가로 가져갈게. 유라는 경멸의 찬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서둘러 시계를 가슴에 쑤셔넣고 칠흑 같은 빗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비열한 남편을 더러운 진흙탕 속에 버려둔 채 배신은 악마와의 채무 계약과 같아서 이자는 항상 내일의 피와 눈물 그리고 굴욕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인광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빠르고 잔혹하게 닥쳐왔습니다. 민혁이 내연녀의 발길질에서 채 일어나기도 전에 검은색 벤 세대가 갑자기 돌진해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그의 옆에 멈춰 섰습니다. 흙탕물이 그의 온몸에 튀었죠. 차문이 열리고 온몸에 문신을 한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든 수십 명의 조폭들이 내렸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걸어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타다 남은 꽁초를 민혁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대단하다. 이 개자식아. 감히 은행에 압류된 집문서로 우리 형님들을 속여서 3억을 빌려가? 조폭 두목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하늘의 천둥 소리마저 압도할 듯했죠. 조폭 세계의 정보는 태풍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하를 시켜 신용 정보를 확인했고 민혁 가족의 화려한 껍데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은 사실 경매 처분만 기다리는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찮은 놈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민혁을 향해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쇠가 밝힌 군화발이 그의 배와 가슴, 그리고 이미 멍든 얼굴을 계속해서 걷어찼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가 들렸죠. 3일 준다. 원금 3억에 이자 1억. 당장 갚지 않으면 네 손모가지, 발목 힘줄 다 끊어서 한강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주마. 두목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고는 민혁의 목에 걸린 가짜 금목걸이를 뜯어내고 구석에 주차된 그의 낡은 자동차 키까지 빼앗아 돌아섰습니다. 민혁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두 눈은 충격의 흰자위만 보였죠. 아침에는 아내를 쫓아내며 환호했고 오후에는 전 재산을 잃고 15억의 카지노 빚을 졌으며 내연녀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목숨은 사채업자들의 칼날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심연의 바닥이었습니다. 여자가 보호의 우산을 거두었을 때 비로소 비열한 남자는 바깥 세상의 폭풍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닫게 된다. 멀지 않은 곳에서 악독한 시어머니 박 여사는 방금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들을 구하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에서 수연과 마주했을 때의 충격, 손자가 가짜 실리콘 덩어리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조폭에게 난도질 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완전히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 없이 멍해졌죠. 그녀는 진흙탕 옆 하수구 가장자리로 기어가 떠다니는 쓰레기 더미를 손으로 긁으며 미친 사람처럼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
내 며느리는 재벌이야. 카지노가 엄청 커. 나는 빌라에 살아. 그녀는 진흙 한 줌을 집어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차가운 빗속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살아온 그녀는 결국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광기의 결말을 스스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권선징악은 전설이 아니라 인생의 절대적으로 공평한 계산법이다. 칠흑 같은 거리 아래에서 악당들이 고통과 굴욕의 끝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동안 저 높은 곳, 더 골든 크라운 타워 70층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에 잠긴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방울의 차가운 빗물도 그녀의 당당한 드레스 자락에 닿을 수 없었죠.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가득한 고급스러운 사무실에는 은은한 유칼립투스 향이 퍼져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가볍게 돌렸습니다. 옅은 김이 피어오르며 폭풍을 겪은 여인의 날카로운 얼굴선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리고 최 실장이 들어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든 일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집은 내일 은행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조폭들도 그 남자의 빚을 인수했으니 그는 평생 단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환하고 평온하며 완전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더러운 길거리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이죠. 여자는 잔인하게 손쓸 필요가 없다. 그저 벌레들이 서로를 짓밟고 죽을 때까지 충분히 높은 곳에서 지켜보면 된다.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고 3년간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무심코 숨겨두었던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댄 수연은 순금으로 장식된 만년필을 들어 방금 도착한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한 힘찬 서명을 남겼습니다. 어둠은 등 뒤로 물러났고 이제 그녀의 독립적인 삶과 경력에 가장 눈부신 여명이 영광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여왕을 활짝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만족감이 수연의 마음뿐만 아니라 부당한 억압을 견뎌온 모든 이들의 혈관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격렬한 폭풍을 동반했던 초여름 소나기가 마침내 그쳤습니다. 비에 씻긴 도시는 먼지를 모두 털어내고 아침에 잿빛 우울한 옷을 벗어 던진 채 수만 개의 화려한 네온 불빛으로 짜인 짙은 검은 실크 옷을 입었습니다. 더 골든 크라운 타워 최상층에서 거대한 통유리창은 화려하고 평온한 삶의 박동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지노 로비의 치열한 두뇌 싸움의 긴장감은 이제 멀어지고 깊고 부드러운 공간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수연은 가볍게 유리문을 밀고 바람 부는 발코니로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더 이상 일상의 근심으로 무겁지 않은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고 루비 같은 액체는 밤하늘의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거실의 오래된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발코니로 흘러나와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고요함과 절대적인 자유의 협주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눈을 감고 일랑일랑 향기가 섞인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수연의 입가에 평온하고 가벼운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법원의 날카로운 망치 소리와 차가운 이혼 결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저녁은 다시 태어난 영혼의 완전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에 한 점의 원망이나 후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그녀는 진실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았고 관용을 베풀고 희생했으며 착한 아내와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녀가 돌려받은 것이 배신과 비난뿐이었을지라도 수연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뼈저린 고통을 곱씹으며 후회해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래 어둡고 질척한 골목 어딘가에서 영원을 맹세했던 비열한 남편은 이제 시궁쥐처럼 숨어다니며
막대한 빚과 조폭의 추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이성을 잃고 광기 속에서 길가에 쓰레기를 주우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오만의 정점에서 곧장 심연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자신들의 탐욕이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정신을 잃고 얼어붙는 충격을 맛보았습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썩어빠진 영혼의 문을 두드릴 가장 완벽한 시간을 기다릴 뿐이죠. 그 비극들을 보며 수연은 크게 기뻐하며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신자에게 가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그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스스로를 파멸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가볍게 와인잔을 흔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떫은 맛이 목으로 넘어가며 달콤하고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수연의 독백이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드럽지만 보이지 않는 치유의 힘을 가진 폭풍을 겪은 여성들의 상처 입은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시원한 시냇물처럼 우리 여자들은 종종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우리는 청춘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모아 눈물과 피로 집을 짓죠. 충분히 주기만 하면 상대방이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으면서요. 하지만 인생은 단순한 덧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낮아질수록 더 기어오르고 당신이 관용을 베풀수록 그것을 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격 없는 남자 한 명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묻어버리지 마세요. 결혼이 깨졌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마세요. 완전한 행복은 결코 구걸하거나 누군가의 허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두 손에 경제적 자립에 그리고 좌절 후에도 스스로 일어서는 능력과 자존심에 있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수백만 개의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각각의 불빛은 하나의 삶, 하나의 운명이었고 그 중에는 분명 상처받고 배신당해 어둠 속에서 홀로 우는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연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포옹과 함께 어떤 폭풍도 영원하지 않으며 터널의 끝에는 스스로 횃불을 밝힐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빛이 항상 있다는 단호한 확신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고 그것을 성장의 눈부신 훈장으로 바꿀 때 오는 것입니다. 수연은 한때 자신의 왕관을 숨기고 초라한 앞치마를 둘렀지만 이제는 수천 배 더 눈부시고 위엄 있게 그 왕관을 다시 썼습니다. 그녀가 오늘 얻은 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 적시에 과감히 놓아버린 강인함에 대한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재즈 음악이 서서히 마지막 낮은 음으로 향하며 부드럽게 끝을 맺었습니다. 수연은 손을 뻗어 붉은 와인잔을 대리석 난간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과거의 잔재들이 허공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광활하고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따뜻한 황금빛 조명 속에서 작아지며 흐려지고 오직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한 여성의 당당하고 우아한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음악이 완전히 멈추자 아름답고 깊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흰색 자막이 부드럽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보는 이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진리처럼 선량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배신자가 스스로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멀리 가는지 지켜보는 인내심이다.